이은미 씨와 같이 읽어볼 책은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각 시대마다 요구되는 아버지상들이 있잖아요. 저희들 세대의 아버지상은 집안의 경제력을 책임지는 그런 아버지였거든요. 교육보다는. 근데 다산시대 이때 아버지상은 어떤 상이었을까요? 조선의 건국이념은 성리학이었어요. 500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그죠? 왕의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사대부의 나라, 선비의 나라. 철학의 나라. 예. 옛 성인들의 법도를 지키는 것을 중요시한 선비나 사대부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버지 상이 아닐까, 조선시대에. 충효를 강조하고 예를 중시하고 다소 엄하고 권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다산이 자식들에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입신 양명을 위해서, 좋은 인물이 되기 위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성장하거라라는 훈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아버지가 권위를 내세워서 자녀의 삶에 많이 간섭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또 아버지만큼 훌륭하지 못한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다른 한 면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선 집안이 망했어요. 아하. 가부장의 사회에서 가부장이 없어요. 삶의 방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기러기 아빠 신세잖아요. 네네. 먼 곳에서. 네. 그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부분에서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의미에선 다산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또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저희가 고민하고 고심해 봤을 때 다산의 이런 편지 속에 있는 아버지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산 정약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은 다 알지만 어떤 사람인지 잘은 모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산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신으로 실학을 집재성했습니다. 봉건제도의 각종 폐해를 개혁하려는 진보적인 사회개혁가였습니다. 또한 수원화성의 건축을 주도하고 거중기를 고안하여 근대적 건축기술을 선보인 인물이었습니다. 18년이란 길고 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조선의 학자로서 뛰어난 성취를 이뤘어요. 18년 동안 유배를 떠났다라는 것, 국가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밀려났다라는 것, 예, 굉장히 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 다산은 뭘 했나요? 다산에게 유배는 심청이에게 용궁의 역할을 했어요.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산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나 학식도 뛰어나고 재수도 많았기 때문에 네. 경무에 시달렸어요. 아하. 아마 정조가 승하하지 않았다면 과로사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네네. 근데 유배 기간 동안에 후학을 양성하고 네. 또 실학을 집대성하기 위한 방대한 책을 집필하는 데 전력을 지출했기 때문에 네. 엄청난 성취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에게는 불행이, 후학들에게는 큰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기회였기도 했네요. 그죠? 젊은 다산은 어떤 인물이었죠? 유배를 가기 이전에 다산이란 인물. 다산의 생애나 학문 과정, 사회개혁 사상은 신유사학 전과 신유사학 이후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정조의 총애를 받던 다산은 재주가 많았어요. 어허. 다산은 남인에게 속해 있었거든요. 네, 비주류죠? 네, 주류인 노론이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때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관 추천하는 일화가 있었는데 보통 남인일 경우에는 한 명 정도 추천하고 등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정조가 다산에게 추천을 밀명을 내려요. 그랬을 때 28명의 아주 우수한 남인의 소장 관료를 다산이 추천을 하고 28명이 모두 다 그 대관이 되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러면 대단한 신망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정조로부터. 네. 그죠? 만일 정조가 좀 더 오래 살아서 이 정약용을 다시 등용을 해서 정책을 펼쳤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어땠을 것 같아요? 새망에 가는 조선이 뭐 몇 명의 천재, 몇 명의 위대한 인물로 얼마나 존속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새망에 가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서 조선이 지금의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조선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정조하면 조선의 마지막 희망. 정조 사후의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 많이 연이어 있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를 보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시기를 견뎠을 민초와 많은 그 시대를 고민했을 선비들. 지식인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조선 후기 하면 멸망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망에 초점을 맞추는데 조선의 역사는 500년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굉장한 역사 아닌가요? 500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철학을 실천한 나라였어요. 세계 유일한 것 같아요. 500년 동안 한 가지 철학을 그 정치에 실현시켜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싸우고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저도 알기로는 없는데 네. 거기에서 제가 조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조선에 대해서. 네, 저희가 지금도 조선시대의 좋은 부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나라의 주체가 되어서 주인의 의식을 가졌다는 생각을 해보면 조선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좀 재평가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산의 유배는 새로운 정치 체제를 꿈꾸는 다산에게는 어떤 기회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산이 추구한 정치나 경제 체제가 뭐가 있을까요? 다산이 유배 기간 동안에 사회개혁 사상을 거의 완성했어요. 오호. 책을 보면 일표 이서라고 경세유표, 음흠. 우리가 잘 아는 목민신서, 네. 예, 흠흥신서를 네. 대표적인 저희가 저서로 알고 있잖아요. 네. 경세유표는 경제, 법제, 행정기구 등 개혁하고자 했던 내용이 담겨 있고요. 네. 목민신서는 목민간을 중심으로 향촌 통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을 목표로 행정가에 대한 얘기인 거죠? 네네. 흥흥신서는 백성 한 명이라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기 위해 통치자의 덕치나 규범을 정립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걸 완성을 했어요. 유배 기간 동안에. 한시도 책을 놓거나 글쓰기를 쉬는 적이 없는 걸 보면 그 18년 동안에 아주 치열하게 집필을 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죠. 유배지에서 다산은 어떤 식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했죠? 다산이 유배를 떠나는 그 과정을 좀 저희가 상상을 해본다면 정조 사후에 펼쳐질 군난을 걱정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패족이 되어 있는 집안, 사화에 목숨을 잃은 집안 어른들에 대한 슬픔, 또 같이 유배를 떠나는 형님에 대한 비애, 그리고 믿었던 인물들로부터 배신감. 다산이 그들을 원망을 했을까요? 책을 쓰고, 책을 읽고, 집필을 하고, 후학을 양성하고, 사회개혁 사상을 완성한 걸 보면 다산은 다른 선택을 한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위기에 몰리면 네.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한순간이.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자유의지나 그 사람의 성향이 반영이 되는데 다산 정약용은 강자가 되는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로 중심으로 보는 포인트도 그거예요. 네. 누구나 시간은 올 수가 있어요. 네. 아마 신세 한탄을 할 수 있을 거고, 세상 탓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가장 쉬워요. 네네. 네. 그래서 세월을 보내고 뭐 술이나 다른 쪽으로도 중독이 될 수 있는데 다산의 선택은 저희한테 모범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유배 기간 동안에 자식에 대한 걱정, 책을 놓을까봐, 독서에 소홀히 할까봐 노심초사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절절히 담겨 있어요. 패족이 되고 집안이 망한 네. 거에 대한 베이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기도 해요. 다산이. 네. 그 책 속에 들어있는데 한 부분 소개해드릴까요? 아, 그러실래요? 참다운 공부길, 오직 독서만이 살아나갈 길이다. 이제 너희들은 망한 집안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더욱 잘 처신하여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 어머니, 즉 다산의 부인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조금 불만이었거든요. 혹시 다산의 아내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 나와 있나요? 그 주도적인 역할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은 아버지의 보조 역할 이외에는 뚜렷한 역할이 없어요. 네.
또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모습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네.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네. 이 책에서는 합비첩, 음. 유명한 합비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네. 병에 걸린 부인 홍 씨가 10년 동안 기양살이하고 있는 남편에게 시집 올 때 입었던 치마 6폭을 보냅니다. 네. 부디 나를 잊지 말아달라. 는 사랑의 징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보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다산은 유배지에서 소실, 네. 첩을 두었어요. 첩에게서 딸을 낳았다는 또 기록도 있고 보면 네.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녀들은 불러서 1대1 교육도 할 수 있고 유배지에서 부를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부인이 내려오거나 네. 남편이 올라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이별이었던 거죠. 18년 동안. 그렇네요. 그냥 삶의 동지로서 네. 네, 집안을 같이 생각하는 동지로서의 역할. 그래서 부디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이 부인의 심정이 치마폭에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슬픕니다. 그 치마폭으로 아들들에게 경계하는 편지 내용을 써서 4권의 합비첩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3년 후에 외동딸이 시집을 갈 때 행복한 혼인 생활을 하려고 매합병 제도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합비첩이 발견된 게 그리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200년 동안 합비첩은 저희 눈에 볼 수가 없었어요. 네. 다산 집안의 가보로 내려오다가 한국전쟁 때 분실을 했는 것 같아요. 아하. 2004년쯤에 수원의 한 공사장에서 폐지 더미에서 이 합비첩을 우연히 거기 공사장 소장이 발견을 하고 진품 명품 쇼에 감정을 의뢰했어요. 그 소장의 그 안목이 대단한데요? 감정가가 얼마 나왔을지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10억 쓰겠습니다, 저는. 네, 그때는 10억까지는 아니고 1억의 감정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 통이 작네. 네. 그런데 그 유사하게 몇몇의 소장가를 거쳐서 보물로 인정을 받고 네. 박물관에서 경매에 낙찰된 금액은 7억 5천만 원이었으니까 10억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좀 후하네요. 네. 조선시대 말기를 살아간 다산. 지금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네? 다산학은 조선학의 보고다. 아하, 네. 조선의 온갖 사상과 학문들이 다산학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근세에서 현대, 중세에서 근세, 오는 마디마디마다 다산학의 학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2012년 유네스코에서 기념해야 할 인물로 다산 정약용을 선정했던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선 다산을 좀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시대에 조선시대의 유배를 떠난 다산의 편지를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아버지가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가족의 형태도 옛날과 달리 1인 가족, 네. 다문화 가족, 핵가족, 여러 다양한 가족이 나오는 거 보면 가족의 영향이나 역할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대의 아버지는 어떤 상일까요? 시련을 겪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모습을 유배지에서 한 땀 한 땀 내용을 편지로 보낸 아버지의 모습에서 저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기다림, 시련 속 놀라운 성취를 이룬 시대의 아버지 다산. 그런 다산을 만나다. 여기는 인문숲입니다.